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세계 문학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작품이죠. 바로 인간의 영혼을 걸고 벌이는 궁극의 내기,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만약에요, 악마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소원 하나 들어줄게, 대신 내 영혼을 다오 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이 질문, 이게 바로 파우스트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요, 특이하게도 땅 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 높은 하늘, 어떤 우주적인 논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설정을 딱 보면 성경에 나오는 욥기가 떠오르실 거예요. 천상에서 신과 악마, 그러니까 메피스토플레스가 딱 마주 앉아서 내기를 하는 거죠. 한 인간의 영혼을 두고서요. 신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습니다. 인간은 방황할지언정 결국엔 올바른 길을 찾을 것이다. 반면에 악마는 인간을 비웃어요. 인간만큼 타락시키기 쉬운 존재도 없죠. 제가 저 파우스트라는 자를 한번 유혹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장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사가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서 막 나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게 바로 인간의 숙명이다. 아니, 어쩌면 그 방황까지도 인간다움의 일부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내기의 주인공, 그 대상이 된 인물이죠. 바로 파우스트 박사.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보죠. 아주 똑똑한데 마음속은 텅 비어서 깊은 불만족에 빠져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파우스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당시에 인간이 공부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뗐다고 보시면 돼요. 철학, 법학, 의학의 신학까지. 말 그대로 지식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아는 파우스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절규합니다. 정말 허무하지 않나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넣었는데 정작 진짜 삶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이 된 기분이었던 거예요. 책 속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파우스트가 진짜로 원했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먼지 쌓인 답답한 서재를 박차고 나가서 세상의 가장 뜨거운 기쁨과 가장 깊은 슬픔을 온몸으로 겪어보고 싶다는 것.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갈망.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웬 검은 개 한 마리가 쓱 따라붙는 거예요. 바로 이 개가 변신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였습니다. 보세요. 악마는 무슨 천둥 번개를 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평범한, 어쩌면 하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삶에 슬그머니 끼어드는 거죠. 유혹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자,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여기서 잠깐, 도대체 이렇게 스케일이 큰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누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자, 화면에 숫자 60이 보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괴테가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 하나를 쓰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무려 60년이에요, 60년.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그냥 책 한 권이 아니었던 거예요. 괴테의 인생 그 자체였던 거죠. 보세요. 20대 젊은 시절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해서 50대가 되어서야 일부를 출판했고요. 그리고 82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야 마지막 2부 원고를 봉인했습니다. 작가의 삶과 함께 늙어가고 함께 깊어진 작품인 셈이죠. 괴테라는 사람이 또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냥 글만 쓰는 작가가 아니었어요. 정치를 해서 재상 자리까지 올랐고요. 과학자로서 광학이나 식물학 연구 논문도 냈습니다. 시인, 예술가, 심지어 극장 감독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었죠.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어쩐지 자기 작품의 주인공 파우스트랑 정말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괴테가 살았던 18세기 독일은 정말 특별한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야말로 천재들의 시대였거든요. 철학에선 칸트가, 음악에선 모차르트란 베토벤이, 이런 엄청난 인물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그의 작품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겠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이야기가 나온 지 200년도 더 지났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파우스트를 읽고 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마 파우스트의 여정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 닮아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는 크게 3번 변신합니다. 처음엔 책 속에 갇힌 몽상가, 즉 학자였죠. 그러다가 세상에 나와 사랑을 통해 인간관계를 배우는 연인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더 큰 이상을 위해 사회를 바꾸려는 건설자로 나아갑니다. 어때요? 개인의 성찰에서 시작해서 관계를 맺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이건 우리 모두가 겪는 성장의 과정 아닐까요? 그리고 이 작품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바로 파우스트적 거래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더 큰 성공이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양심이나 영혼 같은 소중한 가치를 팔아넘기는 걸 말해요. 뉴스 보다 보면 저거 완전 파우스트적 거래네 싶은 순간들 종종 있지 않나요?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런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변주되고 있어요. 영화 데블스 애드버킷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고요. 사실 성공을 위해 악마와 손잡는 유혹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파우스트의 후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괴테가 독일 문화에 미친 영향은 정말 엄청납니다. 흔히들 셰익스피어가 영어를, 단테가 이탈리아를 완성했다고 하잖아요. 괴테가 독일어에 있어서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괴테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괴테 문화원이 세워져서 독일어와 문화를 알리고 있는 것만 봐도 그의 위상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단순한 요약 대신 이 작품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려는 그 노력이 길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동반한다면 여러분은 그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완벽한 길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헤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네 삶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은 세계 문학의 거대한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죠. 괴테의 파우스트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악마와 거래를 하는 어찌 보면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대사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인 위대한 학자 파우스트가 토해내는 아주 강력하고 또 지독하게 공감 가는 갈등의 외침이죠. 우리 안에도 늘 이런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하나는 현실적인 욕망을 향하고 또 다른 하나는 더 높은 이상을 꿈꾸고, 바로 이 양가적인 감정, 이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파우스트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파우스트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에요. 모르는 게 없죠. 그런데 인간 지성의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한 순간 그를 기다린 건 성취감이 아니라 지독한 절망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 희망, 인내 같은 모든 가치를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끝에서 그가 나타납니다. 아주 냉소적이면서도 재치가 넘치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서 파우스트에게 아주 위험하지만 또 솔깃한 제안을 하죠. 자, 여기서 계약 조건이 아주 독특해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을 그냥 팔아넘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내기예요. 파우스트의 영혼, 아니 인간의 욕망 그 자체의 본질을 걸고 하는 세계의 대결인 셈이죠.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나는 절대로 만족 따위 하지 않아. 내 영혼의 본질은 끝없이 나아가는 거야. 라고 외치는 거고요. 반면에 메피스토펠레스는 과연 그럴까? 내가 너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서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들어주지 하고 비웃는 겁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그렇게 파우스트의 정말 장대하고도 위험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메피스토펠레스의 인도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쾌락과 권력 그리고 아름다움의 한복판으로 그야말로 경험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게 되죠. 첫 번째 경험은 바로 사랑입니다. 악마의 힘으로 젊음을 되찾은 파우스트는 순수한 소녀 그레트헨과 불같은 사랑에 빠지죠. 하지만 이 사랑의 끝은 파멸과 죽음, 그리고 평생 그를 따라다닐 지독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랑의 비극을 맛본 뒤 이번엔 스케일을 확 키워서 정치와 권력의 세계로 갑니다. 파산 직전인 제국에 가서 종이돈, 즉 지폐라는 걸 발명해서 경제를 살려내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돈과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똑똑히 목격하게 되죠. 그 다음은 아름다움입니다. 파우스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아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름다움의 결정체, 바로 트로이의 헬레네를 소환해서 그녀의 사랑까지 얻어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아름다움조차도 결국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또다시 상실감만 남게 돼요. 사랑, 권력, 아름다움, 인간이 원하는 건 정말 다 겪어본 파우스트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 마지막 야망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프로젝트는 과연 위대한 창조가 될까요? 아니면 끔찍한 파괴가 될까요? 그의 마지막 꿈은 뭐였냐면요. 바로 거친 바다를 막아서 새로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히 댐을 짓는 게 아니라 자연에 맞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는 인간 의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위대한 창조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릅니다. 자유로운 민중을 위한 낙원을 짓기 위해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선량한 노부부를 아주 무자비하게 내쫓고 죽게 만들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파우스트의 위대한 비전이 가진 어두운 그림자, 그 딜레마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제 늙고 눈까지 먼 파우스트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삽질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꿈꾸던 그 유토피아가 마침내 완성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의 정체는 사실 악마들이 그의 무덤을 파고 있는 소리였죠. 자, 이제 드디어 내기의 결과를 확인할 마지막 순간, 최후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파우스트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파우스트는 자신의 새로운 땅 위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자유롭고 활기찬 공동체의 모습에 너무나 벅차오른 나머지 그는 자기도 모르게 외치고 말죠. 내기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바로 그 말. 순간이요.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둡니다. 자, 그럼 내기에서 진 거잖아요. 약속했던 말을 했으니까요.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의 영혼은 이제 당연히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쵸? 그런데 구원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파우스트의 영혼을 채가고 승리를 확신했던 메피스토펠레스는 완전히 허탈하게 남겨집니다. 아니 왜죠? 계약 조건에 따라 분명히 내기에서 졌는데 대체 왜 파우스트는 구원을 받은 걸까요? 이게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파우스트가 착하거나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마지막,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자기 자신을 위한 쾌락이 아니라 자기는 보지 못할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평생에 걸쳐 단 한순간도 더 나은 것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 바로 그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작품은 이 아주 신비로운 마지막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건 아마도 구원이란 어떤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과정, 그 영원한 노력 속에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문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진다고 생각하시나요?